안녕하세요. 로즈게임 부동산 그룹의 민 팀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유명하신 모기지 전문가분을 모시고요. 앞으로 모기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궁금한 점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신협의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Chief Credit Officer인 에이드리언 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상무님, 그러면은 그 변동과 그리고 고정 모기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그건 이자율의 차이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변동금리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자가 제가 갖고 있는 몰기지 텀 동안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예. 근데 고정금리라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몰기지 텀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유지가 된다는 똑같은 이자율로요? 네, 그렇죠. 중간에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고정은 똑같고 변동은 움직이는 이자율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자의 추 상태, 그러니까 추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이자 현재 상황에서 이자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변동이 될 건가에 따라서 소비자께서 선택하는 차이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네. 올라가는 상황이면 당연히 예. 고정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자가 계속 이제 뭐 떨어져야 될 것 같다. 예. 아니면은 현 상태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다. 네. 그러면은 변동금리를 가지고 추이를 살펴보는 게 더 네. 현명하신 거겠죠. 앞으로 지금 저희가 캐나다는 금리 인하를 한 두 번 당해서 지금 4.5%고 미국은 5.2에서 5.5%고 미국은 한 번도 안 내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9월 달부터 또 내린다고 하는데 네네. 그럼 앞으로 이렇게 금리가 내려간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어떤 모기지가 유리할까요? 지금 현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몰기지를 갱신을 하거나 새로 네. 몰기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당연히 변동금리로 가겠죠.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금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이자가 내려간다. 근데 고정금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1년짜리든 5년짜리든 제가 몰기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 변동이 없잖아요. 네네.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이미 이자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그 떨어지는 폭에 대한 이익을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그렇다고 막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짧은 기간 네. 1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찬스가 높은 프로덕트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앞으로 이자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변동을 저희들이 하면은요. 네. 그러면 그 페이먼트는 변화가 있을까요? 페이먼트는 변동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금융기관에서 오퍼하고 있는 몰기지는 보통 5년짜리가 변동이거든요. 예. 5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5년 안에서 이제 만약에 이자가 떨어진다. 페이먼이 내가 1,000불을 내고 있었는데 1,000불은 똑같아요. 대신 이자가 떨어진다는 거는 제가 부담해야 되는 그 이자 금액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네. 원금 상환이 더 되는 거죠. 그럼 변동으로 하면은 원금 상환이 더 되고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군요. 예, 만약에 이자가 떨어진다면. 이자가 떨어진다면.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이자가 물론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 가지 되게 복합적인 작용이 네, 있겠지만 많이 내려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연도 내년도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 회사가 아닌 내 네. 개인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굉장히 뭐 어려운 질문이죠. 가장 예. 어려운 질문이고 지금 맞습니다. 명석한 경제학자 분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네. 지금 그냥 대세론적으로 말씀을 예. 드리면 이자는 내려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미국 쪽의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낮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 예, 상황이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 달에 미국에서 뭐 0.25냐 0.5냐 이 사이를 떨어뜨리냐의 예. 그 부분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고 캐나다는 뭐 이미 2번 내린 상황이고 앞으로도 미국 추이를 보면서 같이 동반세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모기지 그 텀을 선택하는 것에서 네. 거기서 이제 1년, 5년 그렇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론 그 1년, 2년, 3년, 4년, 5년 거기에 따라서 모기지 금리가 다 틀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기지 이율이 다 틀린데 거기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변동금리가 유리한 상황이고 네. 그렇지만 이것도 어차피 인베스먼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리스크를 최소한 줄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의사결정을 하실 때 예. 요즘 은행에서 이제 오퍼하는 프로덕트를 보면 변동하고 고정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프로덕트들이 많아요. 변동이랑 고정을요? 네네네. 이제 두 개로 나누는 거죠. 10만 불 모기지가 있으면 네. 5만 불은 변동, 뭐 5만 불은 고정.
네. 이 포션을 예를 들어서 나는 2만 불은 고정으로 일단 가져가고 나머지 예. 8만 불은 변동으로 가서 이자가 떨어지면 거기서 이익을 보겠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랑 비슷해요. 디버시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네. 이런 스트래티지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앞으로도 이자가 떨어질 거니까 네. 최대한 지금은 단기 투자로 들어가시는 게 텀을 1년에서 2년 안에 재갱신해서 네. 더 낮은 이자율로 갱신할 수 있는 게 더 유리하신 거죠. 그냥 5년으로 해서 네네. 변동을 해놓으면은 그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계속 그 이자 부분이 줄어들면서 네네. 그 원금 상환이 많으면은 네. 1년이든 5년이든 똑같은 변동으로 상관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이제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대세적으로는 이렇다지만 이 경기 변화나 어떤 이벤트들이 갑자기 또 발생할 수도 있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네. 물류 대란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예, 예. 그럼 경제적으로 이번 미국의 선거를 통해서 캐나다에 어떤 임팩트가 올 거냐. 그런 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아무도 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잘 된다는 과정, 그러니까 예. 이게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려가는 건 맞아요. 만약에 이제 그 내려간다는 가정 하에서는 그러면 1년보다는 차라리 5년이 낫지 않냐. 어차피 내려갈 거니까. 그런데 지금 짧은 네. 텀이라면 1년에서 2년 사이거든요. 그건 아직 높아요. 그건 아직 높군요. 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면서 이게 줄겠죠. 네. 그럼 요거를 참고 기다릴 거냐? 내가 높은 예. 이자를 지금 내면서도 2년을 기다렸다가 예. 3년부터 이익을 볼 거냐? 아니면 1년, 2년은 고정으로 눈치를 보고 있다가 아예 떨어지는 신호탄을 확인하고 음흠. 계속 그때 5년짜리 변동으로 갈 거냐? 이제 그 선택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군요. 앞으로 저희가 또 이 금리 인하를 많이 하게 되면은 네네. 그만큼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서 금리를 고정을 했다가 다시 또 인상될 수도 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해지 수단으로 또 고정을 가지고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하나의 뭐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앞으로 이제 계속 떨어지는 게 뭐 3년이 떨어질지 5년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만일을 대비해서 제가 몰기지 10만 불 중에 2만 불은 뭐 고정으로 그래도 네. 아니면 나머지 8만 불은 5년짜리 변동으로 둬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래도 이쪽에서 손해를 보던 이쪽에서 이익을 보던 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맞춰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궁극적인 결과적으로 나는 끝에서 봤더니 그래도 내가 이자 세이브가 됐네 그럼 이러면 정말 좋은 디시전이 됐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모기지를 받게 될 때, 그리고 집을 팔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모기지 갱신이 끝났는데 이번에 집을 팔아야지 막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혹시라도 저희가 변동으로 해놓고 아니면 고정으로 해놓고 집을 중간에 그 모기지 상환하는 그 텀 안에서 팔게 될 때 네. 페널티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굳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이제 아예 나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모기지는 전혀 얻지 않겠다. 그런 경우에는 예. 몰기지를 갱신할 때 그냥 오픈으로 놓으시면 돼요. 언제든지 전액 상환이 가능하게. 언제든지. 근데 지금 이제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 갚을 상황은 안 되지만 네. 다른 집을 사서 이 몰기지를 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보통 일반적인 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옮겨간다고요? 예. 근데 서류 심사는 다시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시 하셔야죠. 네. 어차피 새로 하고 이거를 갚더라도 네. 새로운 집에 모기지를 받으시려면 서류 심사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럼 똑같이 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이자가 좋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이자가 낮게 갖고 있는 거라. 그 예전에 막 1%, 2% 그렇죠. 받으셨다. 뭐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다면 네. 전 당연히 새 집으로 끌고 가요. 페널티 없이. 그냥 이게 폴팅이 그대로 폴팅이 가니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모자란 금액이 있으면 그거만 모기지를 더 받던가. 근데 만약에 이제 집을 이제 줄여가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런 분들 이 몰기지가 다 못 건너가잖아요. 그렇죠. 좀 덜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환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 상환을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15%에서 20%까지의 상환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줄여서 갈 수 있는 폭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럼 이익이죠, 손님한테는. 그러면은 그 모기지 포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어렵진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네.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그냥 폴팅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그건 은행 직원이 정리를 하시는 거고 손님 입장에서는 은행 직원분들한테 네. 난 이렇게 해서 이 모기지를 갖고 가고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기지를 신청하시는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저희들이 그 모기지를 똑같이 그 은행에서 받을 때만 가능한 거, 만약에 은행을 바꾸게 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당연히 발생할까요? 페널티가 발생하죠. 보통 변동이랑 그 고정을 만약에 은행을 바꾸게 되면 페널티가 얼마 정도 발생이 될까요? 일단은 만약에 변동금리를 갖고 있는 몰기지인 경우에 예. 보통 3개월치 이자가 페널티로 발생해요. 3개월치 이자요? 네네. 네. 근데 그거를 계산하실 때 예. 지금 나머지 있는 모기지 잔액의 3개월치 이자 계산은 아니에요. 네. 조금 세이브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에 모기지를 10만 불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잔액이 5만 불밖에 안 남았어요. 네네. 일부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이 5만 불에 대한 20%가 아니고 원래 받으셨던 10만 불의 20%는 언제든지 페널티 없이 갚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2만 불이니까 예. 결국은 3만 불에 대한 페널티만 계산하시면 돼요. 10만에서 5만 남은 건데 네. 10만에 20%는 갚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2만 불 빼면 네. 결국은 3만 불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나니까 세이브가 많이 되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만약에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거가 이제 고정이고, 네. 그리고 변동은 조금 페널티가 전에 한 게 이제 변동금리고. 조금 전에 고정금리는 이제 찬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나쁠 경우, 네. 좋을 경우. 네. 그 나쁠 경우는 뭐냐면 이자가 내려가는 경우예요. 지금 네. 현재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네요. 금융기관에서 네. 고정금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게 5%였다. 네. 근데 지금 시중에 있는 게 4%다. 1%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옛날에 5%를 계속 갖고 계시는 은행의 이익인데 그렇죠. 떨어진 걸로 이게 나가버리면 지금 예. 새로 이제 갚은 돈으로 네. 다시 랜딩을 하게 되면 예. 1% 손해잖아요. 그 손해에 대해서 페널티를 무는 개념이에요. 만약 이자가 떨어진다면. 그러면은 좀 상당히 많겠네요. 많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만약에 이자가 올라가요, 대신 고정금리가. 예. 그럼 이분은 변동금리 아까 페널티 계산하는 거 똑같이 3개월치 이자만 오히려 더 내시면 돼요. 이득이죠. 예.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떨어지는 경우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예. 예전에 받았던 지금 갖고 있는 5% 이자에 예. 지금 현재 시중에 손님한테 오퍼되는 레이트 4%니까 1% 디퍼런스가 있죠. 네네네. 그거를 남은 기간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겨요. 이게 뭐 3,000불이 될 수도 있고 10,000불이 될 수도 있고 15,000불 어쨌든 간 피할 수는 없다.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하는 길은 같은 은행에서 같은 옮겨가는 은행에서 게 그냥 옮겨가는 예, 게. 제일 좋아요. 그럼 폴팅이라는 게 지금 상무님이 계시는 신협 말고 모든 은행이 다 똑같이 적용이 그렇습니다. 되는 건가요? 예. 그럼 폴팅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면은 좀 도움이 좋죠. 많이 되시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상무님 계시는 신협과 그리고 다른 여러 이제 은행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제 비금융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1금융권, 2금융권 아니면은 이제 사채 시장 그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죠. 시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협이라는 은행이 어떤 부분에서 그 손님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좀 다룰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흔히들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이제 생각이 한국의 이제 금감원 밑에 여러 이제 감독기관이 이제 부서로 나눠져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1금융이다, 뭐 2금융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그건 이제 한국적인 마인셋이고요. 네네. 캐나다는 이제 페더럴에서 연방정부에서 은행을 규제를 하느냐, 금융기관을 아니면 주에서 금융기관을 규제하느냐에 따라서 레이어가 틀려져요. 그거를 1금융이다, 2금융이다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오퍼하고 있는 프로덕트나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크레딧 유니언에서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프로덕트 서비스가 같아요. 한국의 일부 뭐 새마을금고나 한국에 있는 신협들은 뭐 외환송금이나 이런 게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네네. 다 일반 은행과 똑같은 페이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동일한 서비스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한인신협 혹은 셔런스 크레딧 유니언 같은 경우엔 저희 코리안 커뮤니티에 이제 뿌리를 받고 거의 지금 35년 이상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어요. 기본 모토가 결국은 이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과 저희가 어떻게 하면 기여를 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저희의 기치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한국 분들을 잘 알죠. 직원도 한국 분이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쓰는 말도 한국어고. 그러면 새로 이민을 오셨거나 아니면 기존의 은행권에서 거래를 하셨더라도 요즘 보시면 아시잖아요. 물론 인터넷이나 다른 디지털라이제이션 때문에 거래가 수월해진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직도.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약속 잡는 것도 그렇고 네.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불평하는 것도 그렇고 네.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아무래도
한인 신협이 네. 손님들한테 다가가거나 손님이 저희한테 오실 때 더 편하죠. 그다음 뭐 지금 랜딩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모기지 말씀을 나눈 건데 네. 모기지를 저희가 드릴 때도 손님의 그 가려운 부분 구석구석 이해하고 알아듣고 해결을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저도 뭐 RBC에서 거의 8년 이상 일을 해봤지만 그냥 팔러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아 그런가 봐요. 그럼 안 되네요. 그게 다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코리안 커뮤니티 안에 있는 교민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찾아내려고 랜더들이 노력을 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신협에서 모기지를 받고 그리고 은행으로 이용을 하면서 다른 금융권이랑 비슷한 거는 그 언어적 소통 그 외에 또 네. 다른 부가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서비스가 또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한국 국민성을 저희가 네. 일단 이해를 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던 뭐 네. 페이머니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더라든지 아니면 보통 은행권에 가서 아, 저 개인 론 한 10,000불만 필요합니다. 네. 이 서류 저 서류 왜 네. 필요하냐. 그다음에 인컴은 됩니까? 자산은 있습니까? 물론 네. 저희도 그럼 여쭤봐요. 네. 왜 그러냐면 손님을 알아야 되니까. 네. 여쭤는 보지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아, 손님의 현 상황에 가장 비추어서 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퀵론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오셔서 크레딧 스코어, 보통 이제 신용 점수가 일정 네, 이상 네. 돼야 되니까 그렇죠. 신용 점수가 일정 이상 되고 그 받으시는 론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순자산 금액이 비슷하다면 네. 저희가 5만 불까지는 그냥 드려요. 아, 네. 소득은 아, 이렇게 저는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갚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만 대화를 통해서 예. 이루어진다면 예, 예. 저희는 그 부분을 기꺼이 저희 교민들한테 네. 랜딩을 해드리죠. 아, 그거 상당히 좋네요. 요즘 비즈니스도 그렇습니다. 아, 비즈니스도 네, 마찬가지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말 만불 빌리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네, 맞습니다. 빠른 프로세스로 빌릴 수만 있다면 네. 그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점에 오시면 이틀 안에 예. 뭐 당일날 되는 경우도 있고 급하시면 아, 네. 이틀 안에는 다 정리가 돼요. 이틀 안에요. 오늘 이렇게 그 신협에 있는 그 에이드리안 전 상무님과 모기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신 점이 많이 해결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또 모기지 궁금하신 거나 모기지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으면은 또 상무님께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저희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또 좋은 소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